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송 박사입니다. 오늘이 7월 3일 금요일 밤 늦은 시간대인데요. 내일 토요일 원래 제가 토요특강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증권사 사정으로 내일 화면들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아서 오늘 밤늦게나마 녹화를 뜹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뭐 코스닥 시장에 지금 물려서 완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뭐 보름 전에 5월 언제입니까? 3월 언제죠? 5월 중순경에 여러분 한 300만 원 돈 벌었다가 그 뒤부터 물려서 끊임없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무려 2천여만 원이 까져 있으니 사람 견디지 못할 지경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다. 참으로 울고 싶은 코스닥 시장. 불운하게도 한번 잘못 물리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끌려다니게 되더라. 이게 오늘날 코스닥 시장의 현실들입니다. 코스닥 주식하는 개미 투자들 결국 다 죽었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요, 코스닥 시장은 완전 개미 투자가들의 무덤이더라. 이 과거부터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주로 뭐 코스닥의 맥점 단타로 수익을 내왔던 사람입니다. 2천만 원 가지고 그래도 한때 2억까지 불렸잖아요. 3년 전에 썼다가 그뒤 장세 무너지면서 또 까졌다가 최근에 와서 회복하는 듯 다시 1,000포인트 돌파시켰다가 또 다시 물려서 자랑하자마자 또 까지게 됩니다. 참으로 불운하게도 주식에 물려있는 상태에서 일본 여행을 또 계획 잡다 보니까 주식 미처 대응 못하고 물려 끊임없이 하락. 이게 무슨 지렁이도 아니고 우하향 끊임없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저희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5% 빠졌다가 끝에 약보합 마이너스 조금. 참, 뭐 내가 주식하면서 이런 시장을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한번 물리면 죽더라. 자, 코스닥 시장은 완전 개미 투자가 된 무덤. 개미들은 하나같이 결국 다 죽더라. 자, 그런데요. 지금 주식에 물려 있습니다만 이것이 뭐 좀 회복이 되어서 조금 손실로 빠져나오게 되면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물려 있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한번 물리게 되니까 봉되니까 그냥 그대로 끌려서 무너지더라. 오늘 개미 투자자들 결국 돈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대형 우량주, 뭐 차트색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여유자금 가지고 투자한 분들만 돈 버는 장세입니다. 2026년 상반기 장세는. 지금 여러분 코스닥 시장이 30년 전 딱 1996년도 7월 1일 날 개장이 됐더랍니다. 야, 그런데 30년 전에 오늘날 완전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30년 전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로부터 2000년도 뭐 3000포인트 가고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닷컴 버블 이래가지고 김대중 정권 때. 자,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버린 자식 됐어요. 코스닥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버린 자식들이에요. 버린 자식들.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래 들어서 뭐 여러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건설주만 띄우다가 오늘 폭삭 다 가라앉았습니다.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 코스닥은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데 이 테마주가 형성되어도요, 대장주 가고 이등주 가고 어떤 놈이 대장 꼴찌주인지 따라가는 주식인지 구분이 안 돼 돈 못 먹습니다. 자, 주가 띄울 때 세력들이 절대 돈 못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이상의 차트세계 비밀투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종잣돈 2천만 원 생겼을 때 그걸로 그래도 2억의 순수익 1000% 누적 순을 한번 써봤습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돌파시켰다가 근래 또 걸려듭니다. 이걸 살려내야 될 텐데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지수가 올라오면 주가들도 대체로 좀 올라오는 형태가 될 텐데 여러분 거래소 무너지니까 코스닥은 더 무너져 버립니다. 말 그대로 환장하지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 또 돈 될 만한, 제가 그래도 2천만 원 종잣돈 생겼을 때에 그걸로 뭐 지금 뭐 여러분 1,000%에서 까졌잖아요. 한 2천 까졌으니까 1억 8천만 원 벌었다고 칩시다. 한 900%좀 넘게 수익 거두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여러분의 저나 앞으로 주식 인생길에서 마지막으로 공부가 되면 그래도 내게 종잣돈 마련됐을 때에 돈 따내야 올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딱 10개 종목만 살아있는 관심 종목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좀 엄선해 봤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맥정기법 공부하고요. 또 2부는 제가 뭐 3류, 여러분 차트 세계 비밀테도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저라고 봅니다만, 왜 제가 차트 세계만 25년 이상 했죠. 지금은 뭐 35년 차 됩니다만, 또 본의 아니게 어설픈 또 정치평론가 역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시국 현상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나누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한번 말씀드려 볼까 싶습니다. 증권 전문가는 놈이 주식이나 얘기하지 뭐 정치 얘기를 하느냐 하시겠지만, 또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할 것도 있고 나름대로 정의감도 세워야 될 것도 있고, 이런저런 현상에 관한 또 나름대로 논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다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배제고등학교 문제뿐 아니라 또 여러분 뭐 손해 들조가 생각이 다른 분들은 손해 하실지 모르지만, 정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권에서 뻗대고 있더라, 이런 문제까지, 또는 구포에 있었던 여러분 뭐죠 그거 노점상 하시던 분, 뭐 찰밥 할매, 그분 이야기까지 조금 곁들여서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치 성향을 자주 드러냅니다. 다만 중도 우파적 측면에서 극우나 극자, 일명 개딸, 맹목적으로 막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중용, 중도의 입장에서 나름 평론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여러분 냉정히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면 비판 댓글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중도란 첫째 건전하고, 그 다음에 중도 우파는 뭐죠 여러분? 상식적이고, 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들, 온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강경한 사람,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강성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글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사리 분별력 가지고 팩트 중심으로 사태 파악을 하고 뭐 우겨대면 되는데, 억지로 우긴 사람이 많거든요. 그걸 제가 뭐라 합니까? 어거지 된다 표현 드리잖아요. 객관적 팩트를 들이밀어도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화가 안 돼요. 꽉 막힌 사람들. 적어도 사람 간에는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특히 요즘 말하는 일명 극우에 속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윤석열 전 대통령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분도,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 그분의 행태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작정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좀 제가 나름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삼화전자부터 해서요. 이쪽으로 잠깐 가볼게요. 요게 이제 제가 한국투자증권 최근에도 뭐 문제가 생기고 하더만은 서비스 중단 이래서 내일 아침 8시부터 일요일 12시까지라서 제가 미리 방송 녹화를 뜹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네, 이게 네, 왼쪽에 보시면 요 장면이에요.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자, 공부하기 전에 자, 여기 보면 짧은 쇼츠 영상에
지난달 비투 강제 청산 1조 원. 이러다 다 망한다. 오늘도 많이 무너졌죠. 자, 여러분, 차트세계 비밀터득, 제가 갖고 있는 이 매도 기법의 비밀들이 무려 40여 가지가 되는데, 이 공부가 안 되면, 그리고 신용투자, 내가 여러분 돈 많이 벌겠다고 지수 올라가고 많이 먹겠다고 신용 지르는 사람 많잖아요. 스탁은 빌려 쓰고 그냥 두 달도 못 가 깡통 찬다는 말씀 제가 누누이 드렸죠. 최근에 여러분 비투가 하루 천 몇백억씩 나와서 강제 반대매매 당한 돈이 1조 원이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재공부하라고 그래도 무시하십니다만 그냥 죽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주식 그냥 손 떼고 끝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길 방법은 영원히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차트세계 비밀터득 공부를 무려 25년 이상 세월이 걸렸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는 수업료를 엄청 끊임없이 받쳐내야 합니다. 돈 있는 것 집어넣어서 깡통 차버리고 또 땡겨와서 또 밀어넣고 깡통 차고 그 밀어넣는 건 바로 신용음이야 합니다. 왜? 돈을 잃었으니까 한 방에 땡겨야 되겠거든. 이걸 10대 번도 더 밀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할 돈 없이 탈탈 털릴 때 내가 왜 망했는가를 쳐다보다 보면 차트세계 비밀들이 그때서야 깨달음을 통해서 터득이 되더라. 그래 25년 걸리더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뒤부터는 맥점 형태 단타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려가지고 한 달 보름 동안 끙끙거리고 그냥 하염없이 주가 빠지는 거, 이 숫자 개념도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올라올까? 저기 바닥에서 상한가 쳐주고 투상을 가야지 뭐 내가 본전에 빠져나오든지 할 텐데 여러분 주가가 뭐 상한가 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죠? 뭐 20% 올라왔다 되밀려 버리고 이러는데 그냥 하염없이 앞으로 한 달 보름을 기다려야 될 판입니다. 방송할 재미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 기도할 따름이죠. 제발 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빠져나오고 움직일 자금이 되면 또 그때 맥점 타이밍을 잡아서 돈 따내야 합니다. 이런 돈 회복시켜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건대 여러분의 증권 경험의 세계 공부 내용 가지고 죽어도 못 이긴다. 여러분들 아예 주식 이제는 털렸다면 그냥 끝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주식 뒤에 결과는 뭐겠습니까? 오죽하면 김진 앵커가 이렇게까지 쇼츠 영상에 남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볼게요. 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있더라. 무지몽매란 말 들어봤죠? 나는 무지몽매인 줄 알았는데 요 재민아이한테 물어보니까요, 무지하고도 몽매, 어리석은 사람들, 알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게 무지몽매하다는 뜻이더라고요. 무지, 지식이 없어. 적어도 여러분이 제가 오늘날 극우, 이분들은 스스로 보수라고 여깁니다만 보수의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집단에는 뭐 내로남불과 위선적인 좌파들과 상대적 개념이 있다고 해서 보수라고 하겠지만 건전하거나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뭘 상식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뭘 같이, 이런 뜻으로. 그래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라. 물론 개딸 중에도 여러분 또 진보 좌파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또 뭐라 하시겠지만 상대적 개념에서 오늘날 말하는 극우에 속하는 몇 분들이 참 이 분별, 제가 여기 뭐 저는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잖아요. 아주 반박 댓글이 들어오는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사라져 버려. 왜? 저는 팩트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식 치과 빠져 있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유튜브 보다 보니까 자기 딴엔 반박이 들어오는데 저는 더 재반박 하잖아요. 결국 할 말이 없으니까 물러서더라고. 논리가 정연하지, 제가 뭐 무슨 논리적이겠습니까만서도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질 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신문도 읽고 사설도 보고 나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자기 뇌피셜 생각 따라서 그냥 그대로 우겨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극우에 속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목매란 말이 뭐예요? 살이 어둡고 어리석어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뭐 개딸도 많겠지만 이쪽에 극우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다고. 무지몽매가 뭐고 이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어리석다. 그리고 거기다 우겨댑니다. 이분들은 좀 분별력이라는가 좀 팩트 체크도 해보고 좀 사리분별력 있으면 괜찮은데 아닌 거. 여기 오늘 내가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 낮에 언뜻 시간 남아서 유튜브를 한번 켜봤어요. 스마트폰으로. 이런 거 본의 아니게 이것부터 얘기하고 좀 넘어갈게요. 여기 이분이 누굽니까? 극우의 여전사 전여옥 아시죠? 이분. 있어서 쇼츠 영상이더라고요. 어린 손녀 여윈 장 대표 악하고 독한 정치 패널 사약을 드링킹하게 할 막장 패널 사퇴시켜야 하면서 내가 언뜻 들어보니까요.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던 여자 유튜버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 여자 유튜버는 이분뿐이라고 봅니다. 전여옥 씨 목소리가 맞아요. 얼굴까지 내놓고. 어린 손녀 여인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굉장히 젊잖아요. 처음에 국힘당에 여러분 김문수 이후에 젊은 분이 들어와서 상당히 그래도 참 분위기 개선도 되고 좋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요. 근데 하는 행태들이 이분은 제가 볼 때 보수가 아닌 것 같아요. 보수의 품격을 지닌 분이 아니시더라고. 물론 저 나름의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는 행동들 보면. 근데 이분은 내가 이 하는 소리가 뭐 장동혁 대표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말했다라든가 또 뭐 사약을 내려가지고 오늘날에 뭐 전체 군주 시대입니까? 사약을 내리기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네. 근데 거기 댓글당을 또 여기 이렇게 쇼츠 영상을 떴었어요. 뭐 어쩌고 어린 손녀 이런 장동혁 대표에게 하면서 이분 전역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극히 추종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들 오늘날 보면요. 저는 과거부터 조금 봐왔잖아요. 나름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는 그 부분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얼마나 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뭐 홍준표 전 대표의 뭐 향단이 그 이상가라로 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추정하면서부터 사람이 좀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것도 보면 어린 손녀 이런 장동혁 대표에게 장동혁 대표가 젊은 분인데 무슨 손녀가 있겠거니 또 오늘날 시대에 무슨 무슨 특별한 뭐 전염병이나 이런 뭐 질병에 감염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좀 들어봤다고. 들어보니까 거기다가 아까 뭐라 했죠 여러분? 정신병원 어떤 우파 유튜버겠죠. 국회의원 출신이라면서 거기에 저 정신병원 보내야 된다 장동혁 대표를. 그 다음에 또 뭐고 사약 내려야 된다 캐잡고 또 어린 손녀 웃자고 이럽니다. 이게 가짜 뉴스 같아요. 내가 장동혁 대표에게 손녀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손녀 얘기는 없고 딸이 마지가 96년생 올해 29쯤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손녀 이런 뉴스가 뜨는 이게 가짜 뉴스 같아. 근데 엄청난 댓글이 붙었어요. 보면요. 아가야 천국에서 이쁘게 살려무나 너무 가슴 아프다. 어린 천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장동혁 대표님 가슴이 아프네요. 용기를 잊지 마시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댓글이 붙었어요. 이게 유언비어. 그죠? 제가 볼 때는 참 여기 보면 오늘날 유튜버라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뭐합니까? 가짜고 뭐고 올려가지고 그제 누가 무슨 연예인 누가 가수가 사망했다 정수라의 딸이 웃자고 이러면서 전부 거짓입니다. 유튜브 조회수로 돈 벌어먹고 사는 인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파악도 안 해보고 이런 댓글 올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혼자 전여옥 씨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일명 극우 유튜버들 극우인 분 많죠.
내가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다. 무지, 지식이 없고 목매,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어, 이런 분들이 오늘날 극우위 분들이 대체로 많더랍니다. 제가 그래서 늘 저 뭐라 하죠 여러분, 비판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좀 뭐랄까 합리적인 사람들, 합리적이란 말은 이치에 맞게 사리분별력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잘 모르면서 우기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내가 깎아받아. 제 친구들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또 뭐 아시는 지인들도 그렇고, 우리 아는 대학 동기 형님도 그렇고, 우리가 뭐 누굽니까, 감방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의 보면, 그리고 이분 내가 얘기 잠깐 더 해볼게요. 이분 전용욱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캐봤겠습니까? 이분은 보수의 여전사랍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는 노사모 출신의 좌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되는 누구죠? 김건희 여사는 뭐 과거 줄리 여부는 모르겠지만 거기 여러분 서울의 소리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좌파 종북 목사하고 카톡 보내고 한 거 보면 좌파인 게 드러납니다. 국힘당은 너무 싫다. 자유한국당은 막이 이랬습니다. 누가? 김건희가. 그런 사람들을 뭐 글쎄 우리가 보면 알잖아. 뭘 그지 남을 추정하고 좋아하면 그런 내막까지 그분의 이력까지 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뭐 오늘날 뭐예요 여러분, 병원이 있고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런 거 보낸다고 여기다가 댓글 다는 거 보면 참 이분들이 무지 몽매한 사람들 아닐까요? 싶어서 내가 잠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들어갑시다. 자, 공부 들어가면서 구체적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신문이라도 좀 읽고 신문의 사설도 보고 나름대로 논평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잘 모르면서 막 우겨대 기가 찬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주위 경험해 보시면 아십니다. 그런 분들을 내가 나무랍니다. 자, 요게 이제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난번 방송하기를 이때 금요일날, 그죠? 쌍바닥 찍었다, 거래가 들어왔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죠? 3일 양봉 주고 어제 흔들렸습니다.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 미국 시장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입니다. 오늘이 3일 밤이니까 내일 미국 이제 미국 시장 아침 시작됐네요. 뉴욕 시간으로. 증권시장 아마 쉰다고 내가 언뜻 보고 있는데 쉬는지 한번 제가 좀 체킹해 볼게요, 여러분. 미국 시장, 미국 증시 0.80 빠졌어. 이게 어제까지입니다. 오늘은 쉬네요, 시장. 아마 저희들처럼 대체 뭐 공휴일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밤은 쉽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나스닥 선물이 현재 1.3% 상승 주고 있습니다.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일 남았겠죠. 이렇게 많이 가면 27,000포인트 대기 매물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오늘 엄청 흔들렸어요. 상대적으로.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신고치를 경신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형편없는 장세가 돼버린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지우고요. 자, 내일 올릴 테니까 참고로 보시죠. 요거 한번 잠깐 보시고 갑시다. 요게 오늘 오후장 코스피 지수의 차트입니다. 그죠? 5.76, 8,000포인트 회복시킵니다. 근데 여기, 요놈이 이제 올라가면, 자, 이제 월요일 좀 더 올라가겠, 글쎄, 월요일은 미국 시장이, 그 월요일 밤에 또 개장되네요. 그죠? 봐야 되겠지만, 조금 뺄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어디에 걸립니까? 앞에 두 개 음봉차, 요 장대 음봉,
시가 미만이 대긴 매물대입니다. 그죠? 어쨌든 장세는 살아있는 걸로 보여요. 굉장히 강세장 쪽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아침마저도 형편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밑골이 3% 가까이 뺐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평선 파란선에서 이게 뭐 60일 뭐 121선입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깼다가 돌려줍니다. 근데 시장 돌린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관치금융입니다. 관치금융. 정부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장세가 급락하니까 바쳐라, 돈 넣어서 주식 사라, 연기금까지 들어옵니다. 외국인 연속 팔아먹고 있고 놀란 개미들이 오늘 드디어 처음 팝니다. 기관 금융투자 자산운용사를 위시해서 투신권, 사모펀드까지 보험, 기타금융, 연기금까지 다 주식 사서 지수를 오늘 부양시킵니다. 이게 관치금융이에요. 정부 지시에 따라서. 보이시죠, 그죠? 다만 지수가 살아서 좋은데 코스닥은 어찌 됐을까요? 아침 거 한번 잠깐 보죠. 이게 아침 코스닥 시장입니다. 주결하고 5% 가까이 패 때려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억지로 시장이 왜곡돼 있다 하면서 쌍바닥 찍고 웃자고 올라가서 그냥 제가 했던 이 진단이 완전히 무색하게 돼버렸어요. 신저점을 찍고 이랍니다. 자, 세상에 내가 주식하면서 이런 꼴 아마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 경험을 고점대 갖다 부러져서 죽여놓고 시장은 완전히 철저하게 외면, 코스닥 시장 외면. 내가 답답한 게 뭐냐요.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 30년 세월을 지났습니다. 30년 연차를 갖고 있는데 고점 1229에서부터 물어보니까 400포인트 하락을 주고 있더라고. 한마디로 기가 차죠, 그죠? 정말 기가 찹니다. 자, 5% 빠졌고요. 거래소 아침에 빠질 때 보세요. 3.5% 패대기 치고 요걸 땡겨서 밑꼬리 달고 양봉 전환 5점 몇 프로까지 확 띄웁니다. 시장 완전 죽여놓고 기겁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던 사람들도 쌩 기겁하죠. 오늘 하이닉스가 200만원 무너질 거라고 알고 팔았다 이런 소리가 떠올리고 이랍니다. 장세 보시죠. 오늘 기관 이 오전장입니다. 아침 10시경인가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시간대를 정확히 안 나타나네요. 10시경에 제가 찍었던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데 개미들이 붙어가지고, 그죠? ETF로 자금이 몰리면서 저 주식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띄워먹고는 흔들리니까 더 많이 빠져봅니다. 2배 레버리지 ETF. 개미들이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니까 우리가 힘이 세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은 작작 팔아먹죠. 불나방당 개미들만. 여기 누가 긴급 기관들이 오늘 개입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대기 쳤던 거, 이게 패대기 칠 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번 해봤죠, 여러분. 지난주 소개했죠, 여러분. 위에서부터 400포인트가 빠졌더라고. 올해 나이가 30살 된 코스닥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합니까? 이럴 때 코스닥 좀 부양해라. 그죠? 그러면 지수라도 좀 올라올까, 이가. 내가 지난부터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몰라. 이랬죠, 여러분. 지난번 여러분 소개했죠,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올 때 빠졌던 부분, 폭락 주고도 급반등, 제로금리 시대 선언하면서부터 급반등을 줬는데 V자 반등을 지금 뭐예요, 여러분? V자 반등 나오겠습니까? 그때부터 1.5배, 6배가 하락을 줍니다. 1230에서 830까지 무려 400포인트의 폭락을 줬어요. 이럴 때 살아남은 개미들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아, 저도 다 죽었어요. 여기 젊은 유튜버들 주로 코스닥 할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었답시고 떠드는 여기 사기치는 놈이 있더라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여러분? 뭡니까?
젊은 애 얼굴 선하게 생긴 내가 아주 오늘 직격 댓글 하나 달았습니다. 이 사기꾼 놈들하고 시장이 엉망인데 뭔 수십억 벌었다고 뻥을 치고 있느냐. 선량한 개미 투자가들 속이고 있다고 아주 내가 호되게 나무라는 댓글 하나 달았습니다. 내가 그걸 캡처하진 않았는데요. 이 사기꾼들은 그 근본이 사기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거짓말로 속여서 돈 번것처럼 해서 자신을 대단한 신처럼 만든 다음에 뭐 공부를 가르친다 한다든가 뭐 회원 받는다든가 그러겠죠. 그럼 이름이 뭡니까? 창원개미 말고 무슨 개미죠? 대왕개미라고. 내가 오늘 직격하는 댓글 하나 올렸습니다. 오직하면 이 사기꾼 놈들 소리 하겠습니까? 이런 형편없는 장세에서 지 떼돈 벌었답시고. 여러분 주로 어디 코싹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유튜버들은, 단타하는 개미들은. 그죠? 내가 아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도까지 부러져 있다 지금. 그래서 끝에 요거는 거래소 이빨 띄워줍니다. 또 코스닥 쟤는 저리 5점 몇 보 5.76 상승 줄 동안에 기관들 붙어서 줄 때 얘는 5% 빠졌다 겨우 마이너스 플러스 0.19 말 그대로 죽어 있죠. 제가 개점 휴업이란 말씀 썼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과연 회복될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식 경험에도 이 정도까지 버릴 줄 몰랐습니다. 내가 통곡합니다. 솔직히 말고 절대 절망 가운데. 여러분도 오죽하겠습니까? 돈도 벌지 못하고 그냥 돈 다 날려먹고. 그래서 주식은 안 해야 되는 것이다. 공부하고 맥점 단타라도 얼마라도 누적 수익을 쌓아가면 모를까. 여러분의 주식 인생길은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공부하라 안 찾아오십니다. 주식 아예 포기하세요. 여기 뭐 누구죠 여러분 뭐 존니 대표가 어쩌고 뭐 ETF를 사라 뭐 어쩌고 떠듭니다만 참 내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주식은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ETF고 그죠? 미국의 뭐 S&P 500 지수 짜고 ETF고 간에 물론 지수 올라가면 벌 수 있지만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유튜버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식하면 돈 버는 줄 알고 여기에 들어왔다가 코스닥 아무 생각 없이 사잖아요 여러분. 빨리 돈 먹으려고.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깡그리 다 죽었다.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좀 진단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엘리어트 파동 상승 5파까지 갔다가 하락 A, B, C 이랬습니다. 지금 쌍바닥 찍었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회복할 수순은 있는데 여기서 오르고 내리고 미국 나스닥이 뭐 이제 앞으로 신고치 접근합니다만 그렇다고 얘가 따라서 힘있게 올라가 주겠습니까? 바닥만 찍고 다지고 서서히 지금 오늘 보면 어찌 보면 W자 쌍바닥일 수 있습니다. 뭐 장세 월요일날 우리 코스피 지수 따라서 조금 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름세 타면 요 노란선 안쪽에 960선 안에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서 1020선 올라가고 또 그 뒤에 또 뭐 지지고 볶고 한 달 좀 가면 1080 어쩌고 할까. 참 암울한 시기입니다만 믿는 거 하나는 하락 A, B, C 파동으로 빠졌다. 지금 쌍바닥 찍었다. 일시 밑꼬리가 기니까 조금 뺄 수는 있겠지만 추세 오름세 탈 수 있겠다. 다만 시간이 경과돼야 된다라는 진단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렸죠. 살짝 눌러줘도 더 올라갑니다. 나중에 9,000포인트 가면 완연한 대기 매물대가 되겠죠. 9,000포인트. 우선은 보면 엊그제 음봉에 걸릴 수 있고 빠졌다가 서서히 올라가면 그걸 넘어서 9,000포인트 가면 완연한 대기 매물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옆으로 한참 기다가 뭐 10,000포인트 갈지 여부는 또 그 뒤 봐야 합니다. 다만 지금 추세로서는 여기서 살리려는 의지가 역력해 보입니다. 특히 누굽니까? 기관 투자가들 동원시켜서 줄줄이 다 섰죠. 금융투자 자산운용사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정부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주가 부양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코스닥은 짓밟아 버리고 속상해 미치겠습니다. 솔직히. 자, 이런 상태입니다. 보셨고요. 제가 아까 지수 빠질 때 깨질 때 보니까 물려있는 종목이 1500이나 까져 있습니다. 42%. 야, 이거 언제 회복을 줄까? 월별로 보니까 3개월 연속 퍼렇게 나옵니다. 제가 과거 700, 800, 900 깨져 주식이 한번 물리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그냥 그대로 잡혀 있어요. 참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솔직히. 자, 이 서비스 중단 이래서 오늘 방송을 밤늦게나 뜹니다. 그러면 공부 들어가 볼게요. 뭐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앞으로 물린 게 원활하게 빠져나오면 계속 이는 감각 유지하기 위해서 종목들 편입시켜 놓고 상한가 친 거 관심 종목에 집어넣어 놓고 거래 터지고 추세 살아있는 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주식에 물려서 그냥 무덤 속에 갇힌 사람, 죽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오늘 차트 종목상입니다. 다만 내가 현금이 있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길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공부해 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살아있는 관심 종목 사마전자입니다. 요 종목입니다. 사마전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요때 가고 이틀은 봉폭 빠지면 아유 안 되지. 이틀은 봉폭 제끼면 했는데 그 다음날 빠집니다.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더 빠졌다가 이런 벽돌 한 장 주고 상한가 이틀은 봉 상한가 줍니다. 내일쯤 또 올라가기 전 양봉으로 오죠. 올라가다가 대기 매물대 얻어맞고 음봉 윗꼬리 달고 음봉 뺐다 칩시다. 올라가다 윗꼬리 달고 음봉 빼고 또 뺐다 칩시다. 두 개쯤 뺐다 칩시다. 사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장대봉에 한 4분 응선대에서는 무조건 사야 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진행돼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는 현재 추세가 살아서 나중에 저 위에 4,500원대 가면 대긴 매물대 갔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레벨업 갑니다. 아예. 여기 화면이 자꾸 벌어지려고 하네요.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추천 종목이 사마전자입니다. 돈이 있으면 저 종목을 집중 노리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두 종목 사례는 있어서 본 사마전자가 코스닥이냐 한번 보니까요. 이게 거래소 코스피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차죠, 그죠? 코스피 종목. 또 살아있는 성문연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공부했죠, 여러분? 죽으라고 뺐다가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 들어옵니다. 외국놈 기관 쌍끌이 수급으로. 이것도 올라가다 음봉 빼겠죠. 음봉 빼고 또 빼고. 두 개 빼면 또 그래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이것도 보니까 코스닥 종목인가 싶어 보니까 코스피 종목이야. 한장 버릇이죠. 코스닥은 그냥 깡그리 다 죽여놓고 코스피 종목만 기가 찹니다. 솔직히. 자, 그럼 사마전자 이제 주봉 한번 봅시다. 바닥에서 지지고 볶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한 5,300원대 가겠죠. 지금 3,600원짜리니까 3,600원짜리고 5,300원 가면 얼마 먹나요? 나중에 길게 보고 최근에 이 박스권 이걸 넘어갑니다. 보름 뒤쯤 보면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500원짜리가 아까 제가 얼마나 해그랬지? 한 5,300원 3,500원 아니 내가 머리가 5,500원 칩시다. 그러면 1,000원을 먹잖아. 3,500원짜리 1,000원을 먹으면 30% 수익입니까? 계산이 좀 이상한데요. 계산이 안 나온다. 요새 머리가 어지러워서 하여튼 자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 음봉 두 개째 빼서 3,115원대 3,150원대 조정 줬을 때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적어도 한 45% 50% 나올 수 있겠죠. 사마전자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돈 먹을 만한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견해 편견을 가지고 정치적인 말씀 드린 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살아있는 종목 삼화전자, 두 번째 성문전자였고요. 성문전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저도 지금 죽어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해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식하면서 처음 입문해가지고 반토막 나고 또 반토막 나고 계신 분들은 평생 주식 25년 이상의 수업료 받쳐내야 합니다. 그 수업료란 쫄딱망에 거지되는 과정에 파산의 수업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비법 터득하려면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제가 어디 뭐 바보겠습니까? 머리가 나쁜 놈이 머리에 뭐 좋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그래도 뭐 고등학교 선생을 오래 했으니까 이것도 보면은 올라가다 음봉 맞겠죠. 음봉 2개 빼고 이 정도 선까지 절반선 잡고 그 다음 또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쉬었다가 또 그 뒤에 또 더 갑니다. 나중에 길게 보면 성문전자입니다. 아시겠죠?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3,000원짜리가 조정 들어오면 4,000원 갔다가 쉬었다 더 가고 하면 이게 주봉 월봉 한번 봅시다. 글쎄요. 나중에 한 4,500원 한 50% 수익 나오겠죠. 4,500원대까지 갔다가 또 쉬고 또 그 뒤는 또 추세 탈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 제가 볼 때 삼화전자와 성문전자는 50% 수익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참고는 보세요. 또 하나 BL팜텍. 내가 여러분 상한가가 2종목 합니다.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다가 기업 내용을 찾아보질 않았는데요. 무슨 주식이 여기서부터 음봉 하나 주고 눌림봉 하나 주고 상한가가 2방이나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조정이 들어오면 요 정도 선 시가 안 깨는 선까지 음봉 조정 들어올 수 있겠죠. 내려 올라가다 음봉 한 2개쯤 이빠이 빼면 시가 그리마 참 시가 그 말 안 듣네. 시가 또 더 빠지면 밑꼬리 절반선 또 잡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지금 유일하게 이게 BL팜 이게 뭐하는 회사입니까? BL팜텍이 잠깐 조금 볼게요. BL팜텍 자사를 통해서 뭐 대형 영국 대형 유통업체 브랜드인 미스터 민 인지도 1위. 이게 옛날 내가 2년 전에 이걸 했던 건데 어쨌든지 간에 이 종목이 추세를 굉장히 잘 타고 있습니다. BL팜텍 과거 보시면은 뭐 방방방 날랐던 것도 있습니다. 대단하게 그죠? 대단하게 날려먹고 갔던 종목이 7,500원대 찍고 지금 뜨는데 유일하게 과거의 대단한 세력주가 최근에 부상하는 종목이 BL팜텍입니다. 올라가다 음봉 2개, 3개쯤 빼서 영 밑꼬리 여기서 빼면 이까지 빠지면 자 여기까지 빠지면 내일 형성되는 음봉 시가가 나오겠죠. 시가. 그는 참 그리 말을 안 듣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노? 내일 형성되는 시가까지 이런 박스권 매매 돈 따먹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BL팜텍을 지속 관심 종목으로 좀 놔두세요. 그 다음 KBS 아이메탈 구리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전선주 여러분 뭐 메가 프로젝트 그래서 전 4,700조 원을 전 국토에 나름대로 시설 갖춘다고 그러죠. 오늘 뭐 하나그룹이 경상남도 쪽에 55조 투자하겠다 그러고 또 뭡니까 여러분 그 하정우 전에 북구에 출마했던 후보가 뭡니까 AI 무슨 시스템 그죠 갖추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부산에 하나도 얻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부산에 하정우 후보가 다음에 북구에 출마해서 한동훈 후보가 저 국회의원과 겨룰 수 있잖아요. 말로만 AI입니다. 말로만 떠들어. 뭔가 부산에도 뭔가 선물 하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메가 프로젝트 발표할 때에 낙동강 물 넘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강서 쪽에 큰 공장 데이터 센터 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력 동부 쪽에 여러분 원자력 발전 돌아가고 전기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 부산에 선물로는 하나 얻은 거 없더라고. 그리고 호남에 물론 지역적 발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전력 용수라든가 전력 용수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원전 짓겠다 이럽니다. 호남 광주에 여러분 반도체 클러스터 짓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만 해도 여러분 5년 7년이 걸립니다. 부지 확보하는데 거기 여러분 지난 2023년도에 가뭄이 들어서 호남 땅에 완전 저수지가 물 쩍쩍쩍 갈라진 거 모르십니까? 이런데 지금 와서 문재인 정권 때 여러분 전부 원자력 폐지해버리고 우리나라는 원전 재건 안 하면서 외국에 가서 팔아먹겠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순 즉 행태. 지금 와서 4대강 보 전부 물 자연적으로 흘려보내라. 이게 누굽니까? 민주당 정권입니다. 민주당 좌파 정권이 그래놓고 지금 와서야 호남 땅에 여러분 반도체 클러스터 하기 위해서 물 100만 톤 공급이 충분히 되니 안 되니 이럽니다. 어디서 물 끌어옵니까? 자, 그래서 글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판 댓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면 한 줄 알더라. 그런 비판 댓글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와서 여러분 4대강 보 확보하고 웃자고 이럽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그죠? 원자력 건설한다 하고 이런 내로남불과 위선적인 사람들이 오늘 권력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극우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투사인줄압니다. 애국자인 줄 압니다. 좀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 한번 추가로 들어봤습니다. 요거 지속관찰 종목입니다. BL팜 때. 왜 지금 코스닥에 살아있는 종목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요거 코스닥 종목이 많네요. BL팜 때는. 참으로 분봉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 또 뭐 있느냐. KBF 메탈, 풀이 관련, 전선 관련 주가 들어가니까 KBF 메탈. 요 놈이 혹시나 오늘 단일가가 막판에 이렇게 1.75를 줍니다. 혹시 월요일 날 가면 할 수 없고 요런 형태로 마감 줄 수 있잖아요. 요런 형태 그림으로 밑에 빠졌다 돌려놓으면 좋은데 요런 형태가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짜리 KBF 메탈입니다. 그 다음 뭐 있냐. 지능기업 요건 오늘 단일가 샀어야 됩니다. 002780 요런 패턴. 지난주에 여러분 다스텍인가 공부했죠. 지난주에 다스콘가 상한가 치고 음봉팍 박았을 때 거래 터지고 단일가 조짐이 좋으면 요런 3.4% 줍니다. 이것도 요렇게 위로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밀리고 달고 해서 저점 높이고 웃자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지능기업 건설 관련 쪽으로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다스코 기억납니까? 1058 아니 뭐야 이거 058730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요 날짜 제가 갖고 있는 돈 먹는 기법 50여 가지 중에서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상한가 치고 음봉 팍 박았을 때 거래 터졌을 때 단일가 조짐이 좋으면 그 뒤날 진짜 올라갔죠. 금요일 지난주 공부하고 나서 상한가 가고 그 뒤날 팔아먹고 음봉 뺐다가 또 갈 때 자 여기서 보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그 당시 뒤날 양봉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럼 기계적으로 윗꼬리 8분 우선 매도를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8분 우선 반매도하고 나머지 뚫을 때 반매도. 못 뚫으면 같이 때려버리고. 근데 그날 주가는 벌겋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몸통 달고. 무려 18, 19% 올라가서 벌거니까 더 갈 줄 알고 안 팝니다. 사람들이. 이게 맹점인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 8분응선, 장대음봉 8분응선 기계적인 매도법이 절대적 필요합니다. 팔아먹고 보셔야 합니다. 그 뒤에 살려주면 좋은데
살려면 다시 사야 되겠죠. 찔끔하다 빠져봅니다. 위에 꼬리에서 음봉 발생하면 이런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그냥 또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살아 있을 수 있겠죠. 좀 지속 관찰은 또 해볼만 합니다. 빠지면 요 밑에서 한번 사볼만 하겠죠. 그럼 요놈은 여기서 여기까지 먹잇감의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까지. 근데 지금 공부는 하지만 오늘 장세 따라서 여지없이 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터진 요 밑꼬리 선에서는 지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로 내일쯤 7, 8%, 10% 빠지면 한번 사볼만 하겠죠. 참고로 요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윗꼬리 앞에서 장중에 이쁘다고 그냥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놓고 튀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지난주 공부가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오늘 지능기업도 같은 차원에서 공부해 봅니다. 그죠? 단일가가 3% 줍니다. 그럼 내일 갭 줬다 일시 밀릴 때 1.7%대 됐다가 시가 돌파할 때 추격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 놓고 또 밀리고 달고 해서 내일 형성되는 월요일날 형성되는 양봉 안 깨고 저점 높여주면 다음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죠. 그 다음 선도전기 살 게 몇 개 안 되는 요것도 단일가가 2.9를 줍니다. 오늘 혹시 내일 주가가 올라가서 양음양 패턴을 주면 이렇게 상승 마감하고 월요일 마감하고 단일가 조짐이 좋으면 거기서 뭐 고기로부터 돈 따먹으러 간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일 올라가다 음봉 뺐다 칩시다. 음봉을 빼도 지켜보셔야 합니다. 빠져도 음봉 이빨 뺐다, 2개 뺐다, 3개째 뺐다 사볼만 하겠죠. 여러분 밑에서는 빼도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사서 그리마 어제 음봉의 시가까지 이런 먹잇감의 공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제가 물린 주가가 뭐 상한가 쳐주고 그리날 확 10%라도 올라오면 워낙에 뭐 손해는 받겠지만 한 500 손실로 빠져나오잖아요. 지금 1000 얼마 물려있나요? 1500 물려있는 거. 그러면 요런 방법을 통해서 또 돈 따내야 합니다. 제가 2천만원 종잣돈 가지고 그래도 한때 2억까지 두 번 갔었잖아요, 여러분. 2번 텄지. 참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젊은 애들이 장중에 트레이드 한답시고 뭐 수십억 벌었다가 다 하나같이 다 뻥이고 사기입니다. 여기는 사기치는 놈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젊은이들이 주식하면 수십억 버는 줄 알고 여기 그거 매료가 돼가지고 그게 다 이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다. 주식하는 여러분들도 진실을 알지 못하고 속이는 놈에게 가서 막 칭찬 댓글 달고 그런 속이는 놈한테서 공부하면 뭘 배우겠습니까? 사기술 속이는 것밖에 더 배우겠습니까?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디 가서 속게 돼 있습니다. 차트승모서 여태까지 6, 7년, 7년, 7, 8년 공부해 오면서 여러분한테 한 번이라도 속인 적이 있던가요? 사기술, 사수를 부린 적이 있던가요? 있는 거를 다 보여드리고 다 투명하게 다 노출시켜 드렸습니다. 뭘 사서 갖고 있는지, 뭘 물려 있는지, 얼마 깨져 있는지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전문가, 기법 전문가는 속이질 않습니다. 참고로 선도전기도 메모해 두세요. 그 다음에 대원전선 세미TS 대원전선 볼게요. 006340 이게 맥점형대 준 거 보이시죠? 그죠? 단일가가 1.1% 올리면 요걸 샀어야 합니다. 단일가. 내일 만약에 밀어 올려서 이렇게 딱 요런 그림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요런 그림이. 그럼 더 올라갑니다. 단일가 노리셨다. 아시겠죠? 다 저기 상투 시점에서 보세요.
양봉을 줬으면 그 뒷날 가야 되는데 양봉 옆에 음봉이 형성되니 뭐예요? 음양은 패턴 전환이 되고 그 뒤부터 연속 지속 알아갑니다. 그럼 양봉 옆에 음봉 앉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것들이 무려 40여 가지 매도의 비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비법 다 터득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수업료 바쳐가면서 돈 날려 먹어야 합니다. 제가 왜 물려 있나요? 본의 아니게 원활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필 일본 여행 떠났다가 그 뒤 빠지고 끊임없이 하염없이 물려서 죽음의 길로 그냥 이게 무슨 지렁이 빠진 것도 아니고요. 무슨 용꼬리도 아니고 뱀꼬리도 아니고 지리하게 빠져봅니다. 말 그대로 넋이 나가 있죠. 이게 저의 오늘 현실 온 모습입니다. 무려 2천만 원, 2천이면 여러분 1년을 놀게 해서 번 돈일 수 있는데 그걸 지금 한 방에 물려서 여기서 죽고 있어요. 평균 단가는 4,100원대인데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상한가 2방을 쳐줘도 부족합니다. 상한가 2방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참 기가 찹니다. 다만 저점이 높아지면 한 번쯤은 장대봉 쏘고 원활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만 글쎄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차트 세계 비밀차트 공부를 무려 35년째 한 저도 모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은 요런 맥점 형태에 관한 공부하고 돈 따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짧으나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요, 세미 TS라고 있는데 요게 살아있더라고요. 세미 코드 번호 제가 메모 좀 봅시다. 세미 007J0 007J0 잘못됐네. 빠졌네. 이건 아니고 이름이 아까 뭐였노? 세미티에서 쳐볼게. 세미티 영어가 됐네. 세미티 0017J0이래요. 요게 지금 추세가 나름 살아있습니다. 오늘 13% 떴기 때문에 혹시나 음봉 2개 정도 주더라도 오늘 양봉의 시가 부분을 안 깨고 가볍게 조정 들어오면 노리셨다가 혹시 요렇게 돈 따낼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전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장대 양봉을 누가 외국놈이 띄우잖아요. 여기 장대 양봉 띄울 때마다 외국인이 개입되니까 봅시다.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어요. 투신권도 들어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죠. 세미 TS 0017J0. 그 다음 SK 이터닉스, 한성크림, SK 이터닉스, 한성크림 잠깐만요. 475150, 47515. 눈이 좀 집중. 자, 여러분, 아주 이게 세력눈은 정말 나쁩니다. 내가 엊그제 요놈 봤죠. 맥점 형태를 주잖아요. 줬는데 그날 시간에 따는 걸 5% 빼봅니다. 야, 욕 나오지. 개자식들 소리가 나오더라. 이때 앞에서 주가 올릴 때 보면 외국 놈들과 기관 놈들이 붙어서 올렸거든요. 차트를 딱 만들어 놓고 단일가 5% 뺍니다. 6월 30일 날 화요일 날 보실래요? 6월 30일 4.84를 뺍니다. 이야,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싶어. 그 뒷날 1%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19% 20% 뛰어쳐 먹습니다. 이야, 완전 도둑놈의 자식들이죠. 그죠? 세력놈들이 이렇습니다. 차트 만들고 단일가 그냥 5% 가까이 빼버려. 마침 겁없이 산 사람들 돈 먹었겠지만 왼쪽 대기 매물대까지 갔죠. 여러분 이것도 왼쪽 위에 꼬리 윗바의 선까지. 고뒷날도 붙였다가
그러니까 장중에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벌겋다고 밀려붙죠, 그죠? 지금 단일가 빠졌다고? 그럼 얘도, 그럼 세력들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장대봉 올릴 때에, 장대봉 올릴 때 기관 외국론 똑같이 붙었습니다. 내일 좀 빠졌다 칩시다. 조정 들어오면 큰 장대 양목 축 하단분 안 깰 거니까 조정 음봉 내일 빼고 모레 빼면 사서 여기서 여기까지 먹잇감의 공간 따먹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보이십니까? 먹잇감의 공간. 그리고 길게 보면서 SK 이터닉스도 메모해 두십시오. 그 다음 한성 크린텍, 요게 이제 호남권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뜨는 종목입니다. 글쎄 모양이 어떨지, 모양이 빠졌다가 요렇게 줄고 단일가 조짐이 조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음봉 조정이 들어오면 글쎄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뭐 이까지 하면 풀어줄 수 있겠죠. 빠지면, 음봉 빠지면 밑에서 사서 요놈은 어제 형성된 시가까지, 여기까지만, 그림아 참, 여기까지만 먹잇감의 공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죠? 붙여주는 모양 따라서 관심 종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돈 먹을 종목은 뭐 삼화전자, 성문전자 외에는 좀 더디지만 나름 살아있는 관심 종목들 한번 소개 드렸습니다. 20% 수익이 나올 종목들일까? 여유자금 있는 분들, 뭐 여러분 뭐 다 물려가지고, 주식은 여러분 10종목을 사서 들고 있으면 9개, 10개가 다 빠져봅니다. 제가 오늘날 유명한 증권 전문가 찾아가면 여러분 돈 벌 줄 아십니다만, 거기서 종목 주는 대로 다 사서 들고 있어 보세요. 다 빠져봅니다. 올라갈 건 한두 개 뿐이고 나머지 뭐 12~13개가 다 빠져버려. 계좌가 그냥 완전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가 돼버립니다. 제가 한 종목 사서 물려있는 것도 저런데, 그러니까 증권 전문가 찾아가도 안 되고, 유명한 사람 찾아다녀 100명 찾아다녀도 여러분 성공 못 하십니다. 다만 앞으로 주식 인생길,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살아남아야 되겠다 싶은 분들, 처절하게 절망하시는 분들, 나는 주식 인생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와서 그래도 공부하고 그 작은 종잣돈이라도 살리시려면은 저를 찾아오셔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왜 구체적으로 10종목을 구체적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여러분과 공부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살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면서 또 이제 일부 마치기로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그걸 좀 마련해 봤습니다. 주식 투자의 끝은 결국 눈물과 한숨뿐 허망하게 끝나더라 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또 살아남아 돈 버는 자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들의 피와 땀의 노력에도 그 어떤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증권시장이야. 특히 대한민국의 코스닥 시장입니다. 올해 나이 30살, 1999년도 7월 1일날 개장한 코스닥 시장이 오늘날 고점에서부터 400포인트를 죽여놓더랍니다. 여러분들의 슬픈 주식 투자 운명, 주식 투자는 어차피 결국엔 갖고 있는 돈 다 날려먹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살 길이 이제 그 어디에도 없다. 1.%의 누적 수익을 2번 터치한 차트 종목사도 결국 마지막에는 다 무너지지 않던가. 이제 여러분들도 과거의 나처럼 20년, 5년 이상의 세월 동안 차트 속에 숨겨진 핵심 비법 터득 공부와 아마도 한 10대 번도 종잣돈도 말아 넣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차트 속에 숨겨진 모든 비밀들이 터득된다. 진정 살아남아 돈 벌고 싶은 분들만 차트모서 찾아오라.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마지막 살 길 기법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처절하게 우는 자들만 밑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오셔서 멀리 경기 북부에 계시면 원격으로 공부 가능하지만, 제가 과거 150만원 공부 비용 받다가 지금 뭡니까?
100만 원까지 낮춰더라도 공부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죽고 저도 지금 죽어 있어요. 저거 살릴 방법은 저 주가가 세월이 지나고 지수가 올라오면서 회복이 되면 손실 좀 한 500만 원 정도로 빠져나오면 전체 한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지만 나머지 돈 가지고 살려낼 수 있거든. 그 살려내는 방법은 오늘 조금 전에 공부했던 그런 비밀 종목 선정 타이밍 잡아서 몇 번씩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뭐 고점에서 한 2천만 원 부러졌지만 그래도 2천만 원 가지고 1억 8천만 원, 200만 원 정도는 현재 번 셈이 됩니다. 젊은 날에 주식시장에 입문해서 잃었던 돈들을 그래도 60줄 넘어서 회복은 해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살 길은 본의 아니게 운명적으로 제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만 살 길은 제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공부는 끝났습니다. 참고 밑에 전화번호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주식 인생길, 정말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만, 처절하게 우는 분들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고요. 이제 정치적 얘기 좀 들어가 봅시다. 여기 보면요, 오늘 가짜 이런 유튜버들도 많고요. 참 이게 유언비어입니다. 예, 어린 손녀가 뭐 장동혁 대표 어린 손녀가 몇 살이겠습니까? 요즘 애기들 뭐 한두 살짜리들이 무슨 특별한 질병에 걸려서 뭐 여러분 의학 기술을 충분히 살리잖아. 이게 이런 엉터리 끓에 여기다가 뭐 아가야 어쩌고 천국에 이쁘게 살아라 어쩌고 참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극우 누굽니까? 이 저녁 방송 듣는 사람 여러분 보수라면 이 전혁 씨 우리 과거 아시잖아요. 박근혜 욕을 그렇게 하고 박근혜 탄핵될 때 그리고 윤석열에는 또 뭡니까? 과거 노사모 출신의 좌파 출신 아닙니까? 이 여자분이 이 전영욱 씨가 극우면 윤석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추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 거기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보고 댓글 달고 막 거기 슈퍼챗 보내고 야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야. 내가 오죽하면 여기 무지몽매하다는 표현을 물어봤겠습니까? 무지몽매가 뭔지. 나무 목자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목매. 이런 사람들. 적어도 신문이라도 보고 유튜버 자기 귀에 맞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많은 기자들 방송 또는 뭐 평론가들 들어보고 남의 얘기도 들어봐야지 생각이 바로 정립이 됩니다. 한쪽만 듣고 자기에게 맞다 싶어서 우게 되는 사람들, 무지몽매한 사람들. 내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봤는데요. 전원주 씨가 올해 86세더라고요. 적금 들은 거 해약하고 땅을 많이 사서 아이고 많아요. 문서도 많은데 누가 댓글 단 걸 보내서 웃자고. 글쎄 나이가 86세 되면 이게 쪼글박이 됩니다. 우리 다 팽팽한 피부가 다 연세 들면 저리 돼요. 누가 댓글 달기를 관상이 돈이 저리 많은데도 저렇게 없어 보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자식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글쎄 뭐 재미난 표현에서 내가 가져와 봤습니다만 연세 들면 막 이렇게 됩니다. 사실 없어 보이죠. 근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전원주 씨. 또 알뜰 순이십니다. 집에 전기세도 아끼고 이러신다 하더라고요. 세금을 1000만 원 냈다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또 보여요. 참 다만 여기 제목이 이분 썼던 댓글이 재미있어서 내가 한번 소개 한번 잠깐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너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이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특히 뭐 일명 개딸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극우에 속하는 특히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라든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저 사람이 진짜 우파인지 자유 우파인지 그지 중도인지 좌파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좋다고 추정하는 사람들. 내가 어리석게 짝이 없는 사람이 많더라. 대체로 많더라 합니다. 참고로. 또 소개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할머니 잠깐 한번 봅시다. 이분들 뭐 오늘 저녁 뉴스였으면 9시
문재인은 영화 한 편 보고 여러분 탈원전하고 체코에 가서 원전 판매하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댐 건설 중단한다 하고 이랬어요. 여기 보면 누굽니까? 원전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고 2019년에 오짜고짜고 떠듭니다. 지금 와서 다목적 용수 목적의 댐 이것을 물 흘려보내라. 이게 좌파 정권 때입니다. 지금 와서 호남내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 세우려고 하니 이 큰일 났거든. 여러분 입지 선정도 5년 7년 걸리고 또 댐 건설 뭐 이런 인프라 건설이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광주 분들이 누굽니까 이거 광주 분들이 그걸 뭐라 하죠 여러분? 희망 고문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지금 여러분 이 업황 호황이 앞으로 2000 몇 년도로 하죠? 2028년도 그저 호황 끝날 수도 있다 그러잖아. 그럼 기업가들은 자율성에 의해서 어찌라하고 하고 안 하고 뭐 주총도 이사회도 열어야 됩니다만 또 오늘날 노조까지도 거기에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네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호남 땅에다가 여러분 호남 분들에게 선물 주는 건 좋지만 지역의 어떤 고른 발전을 위해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공연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죠? 이게 데이터 센터 하면 내가 뭐예요 여러분? 부산 땅에도 하정우가 데이터 센터 설립한다고 해서 부산 구포 쪽에 그지 가까이 하면 좋잖아. 아무것도 없어 부산의 선물은. 여러분 순수한 물들이 반도체 크루스트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루 65만 톤 들어가야 된답니다. 팔당댐 2개 주암댐 영산강 여러분 말르면 농업용수도 필요하고 식수까지도 부족한 게 호남 땅일지 모르는데 앞으로 기상이변이 어떻게 될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질러놨어요. 옆구리 찔러가지고 팔 비틀어가지고 투자해라. 다른 거 투자하면 좀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쪽에 여러 가지 뭐예요? 전력, 농수, 그 다음에 인력,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기에 그 인프라, 우리가 말하는 소재, 부품, 장비 쪽, 그것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반도체 클러스터, 직접 그 근처에 대학까지 있어야 되고, 또 뭐 반도체 쪽에 같으면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라도 몇 개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준비한데 갑자기 그냥 일 질러 부르는 게 이재명 정권입니다. 이게 비판하잖아요. 언제는 반대하더니만 이제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내로남불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진보 좌파분들 제 말씀 고깝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얘기하면 이게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적 형태. 자, 배재고 야구부가 그죠? 내가 이 극우를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적어도 저는 학교에 사회과 선생을 했거든요. 얘도 운동부 애들도 수업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걔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정도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거기 전라도 쪽은 광주 제1고 학생들 보고 뭐라 합니까? 뭐 탱크데이하고 뭐 스타벅스 가작해갖고 아이들이 1980년대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얼마나 공부가 됐겠어. 요새 애들이 선생들의 잘못이 큽니다. 올바른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극우 오늘 요걸 내가 캡처하다 보니까 극우분 소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 보세요. 그 정청래 극우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누가 배신자 한동훈 채널A 편파방송 그만해라. 장동혁 때문에 국힘 지지율 49% 된 게 팩트다. 이 팩트 여러분 좋죠 여러분 팩트다. 국힘 정권 시 정권 민주당에 넘겨준 배신자 한동훈 박쥐 꺼져라. 넌 장동혁 대통령님 발끝도 못 미친다. 이분 표현이 뭐 여러분 보시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고 보이십니까? 극우라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장동혁 대통령님 발끝도 못 미친다 하고 국힘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깜빵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리를 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의 뻘짓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막 아는 체하고 우겨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보건대 이분이 이런 성향의 사람이 그우일 가능성이 높다. 배신자 한동훈 하면 뭘 의미합니까? 윤석열에 대한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추종하는 사람들의 수준들이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장 배신 사태, 장동혁이는 한동훈을 배신했다. 그럼 한동훈은 과연 윤석열을 배신했을까요? 보수 국민들 배신한 사람은 누굴까요, 진정?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게도 반박 댓글 다는 사람 찍소리도 못하더라. 진정 보수 국민들을 배신한 자는 누굽니까? 감방에 가 있는 영어에 몸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계엄령 사태가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겠습니까? 탱크가 진주하면 거기 올라가 사진 찍고 뭐 하고 아이고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 사람 보면 그죠? 우리가 수준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특히 오늘날 국힘당 거기 당원 가입한 사람 뭐예요, 여러분? 그거 뭡니까? 무슨 장천지 그럽디다만 천지 무슨 종류입니까? 그 얼마 전에 구속된 사람 95세. 통일교인들도 많고요. 요건 제가 단일가 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선도전기 저런 모양 저런 패턴에서 단일가 조짐이 사본다. 내일 올라가면 먹고 뛰고 보고 종가까지 만들면 이거 제가 오후에 여기 우리 장모님 같은 분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장모님 5년 전에 별세하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모님보다 더 늙어 보이신다 해서 이분이 우리 장모님 살아계시면 86쯤 되지 않았을까 6, 7 근데 이분 나이 보니까 올해 81세로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산 북구청에서 노점 금지 이런 거를 지금 무슨 감옥처럼 여기다가 이랬어요. 10년 넘게 노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물론 자녀분들이 아침에 야채 시장 가서 이거 싸게 떼오죠. 우리가 이 소쿠리에 담아서 물건을 팝니다. 3,000원 정도 팔잖아요. 5,000원 얼마나 남겠습니까? 하나 팔면 2,000원 정도 또는 뭐 3,000원 남겠죠. 그거를 부지런히 모으면 하루 5만원 일당 이거 가지고 또 부부가 같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서민 중에 서민들입니다. 우리 동네 시장 가도 보면 거기 은행 앞으로 이렇게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야채 내놓고 갑자기 여기 여러분 이거 노점 금지 환장을 노르시죠. 예. 이분이 과거에 한동훈 무슨 후보입니까? 무소속 후보가 왔을 때 한동훈을 좋아하다 보니까 밥을 사다가 부트라고 찰밥 사다가 밥 먹였잖아요. 김치 썰어가지고. 한동훈이 또 먹기도 잘 먹어요. 얻어먹는 건 잘 얻어먹어요. 요번에도 가서 국회의원 당선 때 요번에 가서 이런 사태 생겼다고 어머니하고 양어머니십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서민적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북구 주민들이 한동훈을 국회의원 위로 올렸잖아요. 그죠? 금정산 줄기에 부산 북구가 그래도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좋습니다. 장동혁에 밀려서 그 여러분 당 게시판 그거 별 문제 아닌 거 가지고 해가지고 정적 제거한다고 밀려난 사람을 그래도 국회의원으로 앞으로 여러분 보수의 그래도 큰 자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함께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보수의 중요한 씨감자 두 개라고 어느 평론가 말씀하십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아줌마들이 벌건 얼굴로 와서 뭐 한다고 정치에 껴드냐 이랬답니다. 하여튼 한동훈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 됐는데 잘 먹어. 주는 쪽쪽 잘 받아 먹습니다. 양어머니로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어머니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오후에 보다 보니까 요런 것도 아까 지능기업 보셨죠, 여러분? 요 기법 요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상한가 치고 거래 터지고 음봉박 박았을 때 단일가 조짐이 좋으면 요래서 사봅니다. 예를 들어서 돈 있었다면
다만 일시 밀렸다가 시가 돌파할 때 밀어 올리면 한 18% 올라가겠죠. 그죠? 이런 먹는 기법, 이런 식으로 맥점 기법이 다양하게 한 50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기를 내가 보니까 뭐 잡자마자 이거 회를 떠먹는 게 있다 해서 봤죠. 오후에 아기인데 바닷속에 가면 요렇게 먹잇감 앞에다 콧잔등에다 뭘 달아가지고 미끼를 싹 유인한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턱 목으로 왔다 악. 그래서 보면 배를 갈라보면 자잘한 게 많습니다. 물고기. 아기가 이렇게 물고기 사냥을 하나 봐요. 보이십니까 요거? 그저 앞에 싹 뭐가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이렇게 영화갑니다. 이렇게 회를 뜨면 요 꼬리 부분 잘라가지고 썰으면 뭉퉁아 이렇게 나오는데 씹는 즐거움이 있다면서 초장에 여러분 소주 한 잔 생각딱 나죠? 네, 그렇답니다. 참고로 보셨고요. 요런 것들도 요런 패턴 기법들이 있습니다. 요런 KBI 메탈도 요런 패턴 단일가 배팅하는 방법, 또 아까 지능기업 보셨고 저희를 공부 자료로 대원전선도 이렇게 요런 패턴 양음량 패턴에서 요게 내일 시세 가면 좋죠. 여기 양봉 하나 더 붙여주면 그리날 크게 먹습니다. 단일가 이렇게 중반에 있다가 막판에 배팅하는 거죠. 돈 있으면 들어갈 맥점 타이밍인 셈이죠. 요런 방식을 통해서 저는 돈 따내왔던 것입니다. 네. 하여튼 한동을 잘 드십니다. 그랬고요. 또 봅시다. 여기 제 생각과 비슷한 분이 누가 글을 올렸다라고 오늘 오후에 보니까요. 당권파들 3, 4명 이랬는데요. 한동훈이 누굴 배신했고 배신당한 사람이 누구냐? 특별감찰관 임명, 김건희 관리해라. 윤석열의 충원하니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저 새끼 데려와 총 쏴주겠다 이래놓고 윤석열과 한동훈 배신하고 친위 쿠데타 일으킨 민족 반역 배신자 윤석열이다. 쟤보다 더 강하네요. 배신자와 애국자 분별 능력 없는 극우 유튜브 좀비들 좀 정신 차려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위에는 죄와 생각이 같고 윤석열이 충원했잖아. 여러분 충원. 한동훈 말만 들었어도 윤석열이 자기 마누라와 함께 깜빵할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63%로 당선됐을 때 우리 한 대표에게 뭐 잘해라 뭐 어쩌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윤석열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더라고. 그리고 왔을 때 원탁에 앉아서 딱 하는데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 그 무슨 일인데 어쩌고 내가 안타까워 이 두 사람 사이가 좀 그지. 그랬으면 정말 이렇게 충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동훈이 말만 들었어도 간판 같겠습니까? 참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 네. 인간적으로 그래도 한때 검찰에 있었고 하면은 그죠? 인간적 대화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자, 위쪽은 쟤하고 맞고 밑에는 민족 반역 배신자 이건 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친위 쿠데타 이거는 아마 중도 보수 쪽 같고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동훈 입당과 관련해서 있길래 복당 누가 충남이란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세워 쌍욕 가발 배신자 외치고 있는 니들 참 못됐다. 윤호개인 니들 또 도찐개찐 윤석열 계엄령 같지도 않게 해가지고 이재명 청기화 들어가게 만들어 대한민국 망치고 있다. 이게 바로 윤어게인 하나님 니들이 잘못하고 있다. 신천지 여러분 아시죠? 5만 6천 명 당원가입. 지난번에 여러분 올림픽 공원에 앞에 춤추던 아가씨 보셨어요? 제이 누나라고 보니까 아이고 나중에 지금 구속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우리 건전 보수 중도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분들은 거기에 막 댓글 달고 막 뭐지, 부정선거 음모론 펴는 사람들은 막 추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어설픈 그 계엄령 같지도 않은 거 해가지고 참, 그지? 여기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 표정 이런 걸 오늘 띄우더라고. 옛날에 한동훈이 믿었죠, 그죠? 믿어 수석 최고위원 사무총장 시켰 동안 어느 날 한동훈을 배신하고 한동훈 내쫓아부고 그러니까 괴기스럽다 표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참 보세요. 이랬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장동혁은 한 두 달 전에 보면은 TV조선에 여러분 뭐였죠? 나오는 거 금요일날 합니까? 거기 박범계 장관이 나와 전 장관 현 장관 모르겠는데 나와서 장동혁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국회 파견 판사로 나와가지고 민주당에서 공천 받아보려고 여러 가지 선을 대다가 안 돼서 내가 그 자료를 어느 날 한번 만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민주당스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주당 쪽에 선을 대다가 안 돼서 이쪽에 국힘당에 와서 했는데 됐습니다. 어리석게도 한동훈은 여기 배신당한 셈이 됐죠. 자, 여기 보면 또 봅시다. 누가 오늘 저녁입니다. 장동 끌어내라는 분도 있고요. 한동훈이 무슨 근거로 배신자냐? 당신은 혹시 모질이 아닙니까? 모질이 꼴통 다 꺼져. 진짜 배신자는 불법 계엄으로 찌제명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현재 대통령한테 찌제명을 대통령 되게 만든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한동훈이 정당하게 반대했지. 윤석열이 잘해서 어려운데 괜히 반대했겠습니까? 현실을 좀 냉철하게 판단하세요. 대다수 중도 국민들은 한동훈의 어려운 준법 행위를 인정하고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저도 약간 이쪽의 생각과 비슷하죠. 저와 생각이 비슷한. 그러니까 여기 막 우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실을 같은 건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거 밑에 가면 개소리 개삽이랍니다. 또 한동훈 대통령 가는 오늘날 말하는 한 딸 같은 것도 있고 서로 보수들끼리 서로 미친 개소리 하고 이랍니다. 이게 제가 뭐라 합니까? 보수들끼리 분열되어서 증오와 적대감으로 서로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탓일까요? 윤석열을 배신한 한동훈일까요? 아니면 윤석열을 추종하고 윤어겐을 외치는 장동혁일까요? 누가 과연 보수를 괴멸시키고 이렇게 싸움질 시키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 중에 누가 민주당의 전략 자산일까요? 또 누가 국힘당의 미래의 전략 자산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분별 잘 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 맞다고 막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고 냉철하게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어느 쪽이라고 보기에는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 한동훈을 내쫓음으로써 한동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쪽을 장동혁을 좋아하겠습니까? 또 윤석열 추종하는 사람들이 윤핵관을 외치는 사람들이 한동훈이 배신자야 전 쫓아내 해가지고 한동훈 쪽 사람들 찍어주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죠? 2년 뒤 총선 때 서로 보수들끼리 서로 증오와 적대감 철천지 원수 대해서 이러면 빨리 통합 빨리 화합 안 하면 2년 뒤에 개헌 저지선이 100석의 국회의원 의석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럼 앞으로 2년 뒤에 누구를 선택해서 누가 앞으로 이끌어가면 서울, 경기, 인천 쪽에 국회 의석수를 민주당과 대등하게 갖고 가고 다수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날 보셨잖아요. 여러분 국회 11개의 상임위원장들 전부 장악하고 지금 서영교 또 보게 생겼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래도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법사위원만큼은 야당에게 줬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와서 민주당 정권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민주당 독재, 독주 입법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서 보수가 하나로 통합이 돼 나갈까요? 면 좋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만 저는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유입니다. 개헌 저지선이 붕괴되면 여러분 완전 민주당 세상이 돼버린 이재명 대통령도 정권 연장하고 있습니다. 임기 연장. 다음 한 번 더 출마 이러고 그럴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이럴 때 서로 싸움질하고 이 사람들 내가 볼 때 물과 기름입니다. 도저히 화합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서로 내가 그랬죠. 지난번에도 장동윤 대표 이번 선거 선전은 했지만 서울에서 여러분 오세훈 아예 장동 당신 오지 마라. 선거 우리끼리 한다. 난 중도 보수로 나간다. 당신은 극우 아니냐. 윤석열 추종자 아니냐. 이런 표에 도움 안 돼. 오지 마. 이래가지고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당선됐다고 장동윤은 내 공이라고 지금 숟가락 들고 밥상국에 앉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큰 정치인이 되려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다음에 다시 재도전하든지 또 내가 안타까운 장동윤 지난번에 뭐라 합니까? 물러나라 하니까 직을 걸고 들어와라. 그럼 나는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 이랬어요. 전당원 시민투표. 근데 요번에 와서 안 하더라고. 그죠? 지난번에 선거에 지면 물러나겠다고 거기 당대표 때 후보 때 4명이서 서로 팻말까지 들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적어도 언행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합니다. 결과에 책임질 줄 모르면 이런 사람이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트성으로 저거는 완전히 한동훈 편이네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보수가 잘 돼야지 이 나라가 양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안타까워하는 이유예요. 지금 또 보니까 이렇게 그죠? 정점식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고 나름 어떻게 결정 내릴지 모릅니다만 그죠?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 지금 당 기강 확립하겠다면서 여기 이 젊은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래의 우리 국힘당의 보수의 미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분들을 징계하겠다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봅니다. 박지성 보니까 내가 지성 때문에 무지성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 무지성.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덤벼드는 사람 무지성. 참고로 보셨고요. 이건 아까 공부했던 부분. 그래 이 할머니 한번 또 봅시다. 이때 옛날 보면 밥 사와 붙들하고 찰밥 사왔답니다. 이 찰밥 할매 이러시는데요. 밥해서 이때 이 사람 누굽니까? 이 한동훈이가 그래도 좀 까칠했던 사람 아닙니까? 공부 잘하고 강남에 살고 돈도 많고 이런데 털썩 주저앉아서 서민적인 모습 보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선시키는 것 같아요. 참 이분은 우리 장모님 같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같습니다. 나 이 아주머니 보면요 좀 생각이 깊은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반면에 저쪽 극우 이분들은 생각이 좀 뭐랄까 부족한 분들이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의사결정 내릴 때는 자기 판단 내릴 때는 참 잘 먹습니다. 옛날에 이런 모습이 있었고 여기다가 여러분 밉다고 갔다가 아까 뭡니까 막았잖아요. 이 노점 금지를 한동훈이 엊그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러니까 아이고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분 성함이 김복악자 쓰신데 올해 81세 노점 금지 이런 걸 환장할 노릇이라 부릅니다. 이분들이 하루 일당 벌면 얼마 벌겠습니까? 그죠? 이래서 벌어서 보태서 부부가 삶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참 한동훈이 잘 먹어. 뒤에 한 달 되는 분들이 서서 사진도 찍고 있네요. 보니까 여러분 구청에서 나와서 여기 보면 이 노점 철거하는 분들은 민주당 쪽 사람들 또는 극우 해당하는 사람들 여기가 이러고 이러면 참 기가 찬 노릇이죠. 그죠? 자진 철거 거부하고 있다. 개고장 밟아도 다음에
장사하면 여기서 뭐 벌금 내리 이럽니다. 이래서 제가 어제 댓글 하나 올린 적이 있었어요. 자, 가서 다들 잘 얻어먹고 계신데, 어, 극우나 극자나 일명 개딸들, 어쩌면 저렇게 행태들이 똑같을까? 이 사람들은 정말 맹목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들 교육 아까 배재고등학교 지금 사과하러 가고요. 또 어, 그런데 여기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어른들이 저주와 폭력 여기다가 학교에다가 여러분 근조 화환을 보내고 이랍니다. 이게 개딸 행태들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또 응원한답시고 빨간 화환을 극우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여기 기왕 말씀드리게 이분 이 여성분 보이시죠? 이분 지난번에 경찰에 체포돼 가더라고. 제이 누란가 뭔가 띄우던데요. 자기가 무슨 스타 된 줄 압니다. 외치는 게 뭐예요?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나중에 다른 걸 보니까 상대방 뭐 욕을 하고 뭐 걔 무슨 연합회사고 막 경찰한테 침을 뱉고 종교인인가 봐 이분이 통일교 쪽인지 신천지 교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런 걸 좋다고 여기다가 막 댓글 하는 사람들 보면요 지극히 비상식적인 사람이 많더라고. 또 이분은 한동훈을 끝까지 뭐 하는 분이십니다. 이 전원책 변호사 아시죠, 그죠? 여전히 생각이 탁 그냥 이 모처럼 바뀌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천천히 변화가 없어요. 한동훈이 과거에 보수 박근혜 박근혜 됩니까? 박근혜 적폐청산 한다시고 거기 보수 인사들 200명 깜빵에 집어넣었다고. 아직도 변함이 없을 때 이분 생각들이 탁 굳어 있어요. 개방적이지 못하더라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오로지 추정입니다. 이분도 보면. 자 이제 여러분 요거 호남 클러스터 전력 용수 인력인데 문제가 또 생겼답니다.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든 노랑봉투법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그거 서명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노조가 동의를 안 해주면 사업을 펼칠 수 없답니다. 자기 도끼에 발등 찍기가 생긴 거예요. 이분들의 행태들 보면 민주노총 쪽으로 가다 보니까 노랑봉투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노조가 앞으로 반대하면 저것도 모릅니다. 어찌 될지. 그랬습니다. 여기 또 김진애 앵커 뭐랍니까? 4대강 원자력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하더니 지금 와서 웃잡니다. 자, 그래서 졸속으로 결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할머니 이 위치에 여기 뭐다 장사 못하게 여기 막는 거 보세요. 얼마나 치졸합니까? 내가 그래서 댓글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요. 어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무도 좋아요 누르는 사람 없더라고. 노점 금직하고 이분들 하루 얼마 벌어서 먹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노점 하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위 추위에 그지 하나 몇 개 팔아야 되거든. 이분들 지극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쪽에 뭐 많은 격려하는 것도 있었어요. 부산의 조연세 생계에서 직접 농사지업 직접 농사지업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 좀 있지만 대부분이 알 수 있어요. 근데 농약 많이 칩니다. 이제 야채 같은 거 보면요. 저도 예전에 학교 선생 그만두고 울적에 있을 때 조금 옆에 땅에 해봤거든요. 상추 심어봤는데 제 댓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있네. 이거 보고요. 저도 과거 구포시장 앞에 학교 선생님 할 때에 빚을 지게 되고 월급에 압류 들어오고 노 좀 해봤어요. 좌판 깔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더 쓰입니다. 여러분 이거 꽁꽁 막은 거 보세요. 이거 무슨 그죠? 장사 못하게.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거는 정치적 보복밖에 더 됩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한번 글 하나 올린 게 마침 있었는데요. 참으로 속상하다. 연세가 많이 드신 영세 서민들이 길바닥에서 하루 일당 돈 몇 푼 벌어 두 분이서 생활을 하실 텐데 정치적 이유로 생활의 터전까지 막는 행정 지도가 이 정도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시정이고 누구를 위한 구정인가? 그죠? 북구구청장 민주당 후보가 됐잖아요. 부산시정은 전재수 시장님 됐고 지극히 편협한 정치적인 보복으로밖에 안 보인다. 부산 북구 출신의 부산시장인 전재수는 이런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의 삶을 어찌 보고 계신가 하고 물었 누가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 네, 이렇게 저 나름대로 글을 길다고 안 봤는지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울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서 참 노점상의 그분들은 형편과 처지가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그지 그저 밉다고 얼마나 꼴잡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방송 들으시그 뒤에 여러분 그 뒤에는 이렇게 치웠어요. 정상화됐다 하고 뭐 3일에 물건 다시러 간다. 여러분 우리 과거 보셨죠? 포장마차들 막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때려 싣고 가는 거 보면 그분들의 생계입니다. 생계. 그래서 3일 후에 물건 실어 간다 했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네요. 내일 아침에 원래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 어느 날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면 방송 안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곁에는 그래도 차트송박사 기법 공부 다 되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안 그러면 끓이우는 소리를 받쳐내면서 돈 다 잃어야 합니다. 이런 돈 찾아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모로 뭐 안타까운 방송 드림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긴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중도 보수 입장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